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줄곧 윤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인데요. 왜 멘토라 불리는 이분마저도 이런 비판을 했을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엊그제 SNS로 예. 올린 글을 저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던데 예.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굉장히 지금 위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싶어서요. 제가 좀 주책이 없어서 그렇게 세게 말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죠. 네. 점점 총선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총선은 여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에 빠진다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수 정부가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죠. 네. 자,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게 중도층의 마음, 수도권의 표심, 요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0분의 3인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하는 달콤한 늪에 빠져서 중도층의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예.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게 지금 대구 서문시장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요즘 이 한국 선거의 양태를 보면 말이죠. 네. 보수 중간층 진보가 3대 4대 3의 분포로 되어 있다가 네. 이 선거전이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중도층의 4가 보수와 진보 쪽으로 나누어서 흡입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쪽에서 많이 얻느냐, 그것이 이제 선거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또 과반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또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네. 너무나 중요한 총선에 임해서 이 서문시장 방문하는 것은 이제 거기 가서 대통령께서 어떤 위안을 얻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수긍이 되는데, 네. 더 나아가서 좀 더 중도층 또 수도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달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네. 과거에 링거 주사를 맞듯이 시장 방문을 해서 지지율을 약간 올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쇼에 아주 치중을 했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전임자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국정 수행은 네. 올바른 정책의 제시로 하셔야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이벤트 효과를 기대해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제가 비판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 오늘 대구를 방문한 것이 하나는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온 불안감의 발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달콤한 유혹. 예.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변호사님도 SNS에 올린 글에 비판을 하셨던데, 대구 경북 지역에 소위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을 공천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포석, 미리 다지기 작업을 하러 간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가는 예측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미리 방문을 한다. 또는 대구 경북 지역만 특별히 검사들을 검사 출신들을 많이 공천을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제 가장 확실한, 당선이 확실한 곳이라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도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이거 국민 심정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검사 중심의 인사 문제, 이게 지금 윤 대통령 국정에 굉장히 큰 오히려 부담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는 매일 윤 대통령 내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윤 대통령을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돌연 비난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저를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네. 이 검찰왕국, 검찰공화국,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예. 조금 뻥튀기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윤 정부 인사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복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조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중에서 가장 핵심이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국정의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 이 정세에 들어맞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사에서 이 판사나 검사들이 해온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판검사들이 사법무결점주의에 의존해서 초인의 행세를 하면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네. 이런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주 높은 사법 불신을 갖게 된 거죠. 지금 한국민의 사법 불신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법 불신의 대상은 바로 이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네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검사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용을 하시는 것은 이 국민들의 심기를 많이 건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그런 우리 신 변호사님의 연장선 예. 속에서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예. 지금 보수 인사들 중에서 예. 차기 지도자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예. 조사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한동훈 등판론 셀럽이 아니라 예. 박영수 의원 같은 경우 셀럽이 아니라 예. 히어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예. 하시거든요. 예.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예. 소위 스타 장관들이 출전을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무슨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분은 이번 총선에서 아마 국힘당의 간판 스타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도 반드시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수도권이나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러나 이분들이 역할을 다 충분히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네. 검찰 출신을 수십 명을 공천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두 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선거판 전체를 국힘당의 경우에 폭망의 흔히 하는 말로 폭망으로 이렇게 할 우려가 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방향을 예. 좀 달리해서 예. 아까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종교적인 심성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예. 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예. 정광훈 목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정광훈 씨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갑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광훈 씨가 이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설전도 벌이고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정부 운영에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광훈 씨는 또 국민의힘 점녀운동이라는 것을 신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목사를 자처하시는 분이 보수정당 점령운동을 하겠다. 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설전을 벌인 것은 홍 시장께서 너무 심하게 김기현 당대표를 아주 이 무력한 당대표로 폄하를 하고 그래서 네네. 반발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홍 시장이 이 여론의 대세를 읽고 또 국민들
의식 그 수준을 그 의식을 흐름을 그 잘 포착하는 아주 정치가로서의 귀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 번씩 그 말씀이 과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 당이 그 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하실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어떤 당에서는 한쪽에 치우친 인사가 그 발언권이 크면은 네. 역효과를 가져오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그 현실적으로 이런 그 아스팔트 우파가 없으면은 네. 한번 보십시오. 그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네. 퇴진이나 탄핵을 부르짖어오는 그 극렬 그 진보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주말만 되면 그분들이 그 거대 그 집회 시위를 이끌고 있죠. 네. 이런 그 극렬 진보 인사들에 대한 그 방파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국힘당은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을 중히 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고 그런 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지. 네. 김기현 당대표가 이 정광훈 목사를 옹호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딜레마다 어쨌든 방파제 정광훈 예. 목사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외교 현안을 두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예. 정부의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선의 가운데 예.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 그리고 여의도에서의 말들도 많은데요. 예. 이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 외교 혼선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신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꾸 어떤 김건희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를 파고들면은 무슨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야권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역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네. 명분이나 도의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과도하면은 그것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죠. 네. 물론 지금 외교 정책상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또 그것이 윤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어쨌든 약한 고리를 그런 식으로 억측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